하루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슈를 다뤄주시겠습니까? 옵션 열기. 옵션 열기요? 네. 어떤 옵션이신지. 선물 옵션 아닙니다. 네. 제 전공이 선물 옵션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 선물 옵션 거래 열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들어간 댓글.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씨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직도 댓글 부대가 활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주요 포털에 들어가서 선물 옵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 댓글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 선물 옵션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왜 선물 옵션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댓글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관련 댓글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 예. capture를 해서 올린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기사화도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일각에서는 과거 이제 시발단 같이 이 옵알단이 활동 중인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옵션 열기로 검색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옵션 열기. 선물 옵션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댓글을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접두사처럼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고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옵션 열기. 예. 문재인 탄핵 들어가자. 예. 옵션 열기. 문재인 하는 모습 좀 봐라. 네. 옵션 열기. 민주당 내년 선거 참패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맥락이 안 닿는 단어잖아요.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 그 옵션, 뒤에 나오는 해시태그가 옵션 열기다 이 말씀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서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청와대하고 지금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네.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드려야 될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월요일쯤 돼서 고재열 기자라든지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저희들이 팩트체크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어준 씨가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코너에서 다룬다고 해서 이게 마치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댓글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서 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줄줄이 지금 삭제가 진행 중입니다. 삭제가요? 예, 그래서 이게 더욱더 이게 뭔가 조직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좀 갖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자 삭제 이런 식으로 글을 가끔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성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옵션 열기란 이제 접두사를 넣어서 쭉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이 예. 많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를 단 다른 내용의 댓글들이 또 많이 이제 올라 있는데요. 네. 뭐 약간의 그 물타기 성격의 댓글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현 정부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댓글을 올리는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지금 것들도 많이 지금 눈에 띕니다. 이게 글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 그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고요. 예. 지금 워낙 전국이 민감한 시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실수로 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컨대는 실수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처음에 이제 최초에 이걸 작성해서 유포한 사람이 예. 이제 그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죠. 아직 예.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나중에는. 예. 그 옵션 열기라고 하는 단어를 실수로 집어넣었는데 예. 이제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이제 유포를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식 내용의 이제 댓글을 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지시를 받아서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안 들어가야 될 단어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그러죠. 거죠. 예. 이제 일종의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연령대층이거나 네. 아니면 뭐 자동으로 이 댓글을 좀 재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거나 예.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틀딱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서 예. 그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누가 했을까? 예. 라고 이제 추정이 이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이제 추정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예.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연령층으로 이제 추정되는 것이 예. 좀 고령층 아닐까라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거 뭐 일간 베스트에서 만든 단어죠. 이게 틀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틀니를 끼고 내는 소리가 이렇게 딱딱 소리를 낸다. 아이고. 이런 그 약간 좀 그 고령층을 비하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네. 자, 자기들은 틀리 안 낄 것 같은 모양이죠. 자, 최초 작성자하고 유포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예,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수사 대상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건 뭐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누군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실수로 어찌됐건 옵션 열기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추정컨대 이건 제 추정입니다. 예. 뭐 친박단체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금 안 그래도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원받은 것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좀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이렇게 몸조심을 할 것 같고 네. 뭐 새로운 보수단체 또는 뭐 이 보수정당하고 관련이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외곽단체 같은 네. 뭐 실제로 그렇게 선거철 되면 많이 또 운영이 되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 이렇게 이게 조직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라면 예, 그럴 개연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추정도 그냥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제 같고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댓글 사건이 계속돼서 되다 보니까 이 SNS 문화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리, 원칙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늘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실명제로 하자는 얘기도 이제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명제로 가는 것은 이제 뭐 하니까 여전히 이제 그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한은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굳이 뭐 실명 안 쓰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그러니까 뭐 실명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그 옵션 열기 네. 이런 그 부적절한 단어를 포함시켜 가지고 글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후진국병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핵입니다. 이게 노량진 학원가에서 발생해서 지금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분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간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결핵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결핵은 결핵균에 이제 감염돼서 여러 가지 장기 염증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폐 침범에서 폐결핵이 제일 유명하고요. 예. 결핵이 사실 폐결핵도 있지만 뭐 림프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 쪽에 가는 결핵성 내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계 다 감염을 일으키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왜 이 결핵 환자가 없어지질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사실 결핵 환자가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는 발전되는 그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핵 환자가 감소하는데 이제 적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 50년도부터 노력해서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2, 30년은 걸려야 지금보다 이제 한 반 이하 또는 10분의 1 이하로 줄려면 한 3, 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핵 환자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 폐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분들도 꽤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 한 6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가끔 결핵 앓은 적도 없지만 엑스레이에 결핵 흔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0명이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결핵이 이렇게 감염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500명이 다 감염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핵균에 노출됐을 때 실제로 발병하는 이제 사람들 분율이 한 10%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5에서 10%가 발병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잠복결핵 형태, 감염은 됐지만 현성결핵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복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환자들도 있어서 실제 감염자는 노출자의 5% 미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핵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는 박테리아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박테리아긴 한데 결핵균은 다른 박테리아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이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세균들은 대부분 이제 급성 감염, 빨리 감염 일으켜서 며칠 내에 병을 일으키지만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들어와서 잠복할 수도 있고 발병하더라도 한두 달 이상 걸려서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병보다는 되게 서서히 발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애매하고 모호해서 그러니까 아주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서 결핵 발생률, 유병률, 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사망률, 다재내성 결핵 환자 수까지 모두 1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종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실 뭐 인종적인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결핵이 많았었던 국가가 결핵이 없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러한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청취자분들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이제 할 때는 저희가 결핵 치료할 때 쓰는 이제 대표적인 1차 약제가 4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아이소니아지드하고 리팜핀 2가지의 내성을 띄고 있으면 이제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요. 그 중에서 강범위 다재내성은 2가지 말고도 거의 결핵 치료할 때 쓰는 1차 약제 다 내성이고 그 외의 약에도 내성을 보이면 다재내성, 광범위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핵 치료에서 다재내성은 치료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차 약제로 치료가 가능할 때는 거의 95%에서 치료가 되긴 하는데요. 1차 약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뭐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 뭐 몇 년씩 될 수도 있고 약제가 또 부작용도 심해지니까 약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이소니아지드하고 리팜피신 이 약들은 가격이 비싼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 쌉니다. 약은 다 싸고요. 결핵약제 한 달치 뭐 다 해봐야 이제 보험 때문에 얼마도 안 되는 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결핵을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해 산정 특례로 적용을 해줘가지고 한 5% 미만밖에 치료비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결핵균 보균자나 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핵 환자는 뭐 1년에 뭐 2,000명, 3,000명이 계속 새로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결핵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생각할 때 잠복결핵 유병률을 저희가 보통 따지는데요. 4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한 30-40%는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검사를 해보면 3%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율이 이제 어릴수록 확 떨어지고는 있어서 앞으로 이 상태로만 20-30년 관리를 잘하면 우리나라도 결핵이 줄긴 줄 겁니다. 저도 이거 미국 유학 생활할 때 꼭 결핵 테스트를 한국 사람들은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결핵 검사를 다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 결핵균에 노출됐을 때 그 환자의 면역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령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다든지 뭐 항암 치료 같은 걸 받고 있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결핵에 호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최근에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시도했거나 이런 것들도 악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유전적인 요인들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유전자적인 내용보다는 스트레스라든지 체질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 감염, 결핵균에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의 상태, 면역적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잘 걸리는지 아니면 잘 이겨낼지 결정이 되긴 합니다. 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서히 발병하다 보니까요. 초기에는 뭐 기침 정도 한다든지 약간 미열을 느낀다든지 뭐 이 정도지만 중증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면 고열이 날 수도 있고 뭐 기침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미 그런 증상이 중해졌을 때는 이미 아주 이제 결핵이 아주 심한 상태여가지고요. 전파도 아주 다른 사람이 전파도 잘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 드라마 연속극 보면 이게 결핵 보균자분들은 기침할 때 각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핵균이 폐 전체 침범하거나 공동이라고 해서 막 구멍을 빵빵 냈을 때는 그런 구멍난 폐 부분에서 혈관이 노출돼서 각혈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말 중증이어서 요새는 이제 피가 나와서 결핵 진단 받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BCG 저들 어릴 때 접종했는데 이거 접종하면은 예방 결핵 걸리지 않습니까? 예방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BCG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기에 결핵균에 노출되면 전신성 결핵이라 그래서 중증 결핵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BCG는 신생아기나 이제 소아에서의 전신 결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핵을 평생 예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 결핵을 예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핵의 전염성하고 그다음에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7238번님이 결핵 감염자나 보균자랑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찌개를 국물을 같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물도 같이 따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옮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먹는 거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보균자, 그러니까 잠복결핵자는 절대로 전파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몸 안에 숨어있지 결핵균을 배출하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잠복결핵은 절대로 전파시키지는 않고요. 활동성 결핵 중에 폐결핵 환자가 전파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결핵 환자랑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상태로 이제 같이 생활하거나 이렇게 친밀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전파에 대한 주 관리 대상은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러면 폐결핵 환자에 의한 전염이 제일 강하다는 말씀이고 대개 이게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균이 공중을 떠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결핵균 박테리아는 공중에 떠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자연 생태계에서 뭐 아주 오래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랑 이제 있는 시간 저희가 이제 노출 정도를 뭐 최소 8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정도 되면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전파가 제일 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 또는 같은 데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제일 전파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 전철이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전철 안이 엄청나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셨으니까 재채기 이런 거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이 에티켓, 교양은 지켜야 되겠네요. 재채기 같은 당연히 지켜야 돼서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만 씌우더라도 이런 균들이 이제 자기 폐에서 나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마스크 써도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들은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니까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감염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폐결핵이 많고 그런 상대방이나 감염을 자제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재채기라든지 기침할 때는 항상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결핵 증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침 비슷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정도가 되면 아주 심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치료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니, 결핵은 이제 다진해상 결핵도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인 결핵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만 환자가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고 잘 드시면 95% 이상 잘만 드시면 99% 이상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예. 그래서 조기 진단, 그다음에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결핵입니다. PC방, 노래방 같은 곳에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밀폐된 공간이니까 예. 거기에 결핵 환자 한 명이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 몇 시간씩 노출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공중 이제 생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을 때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자리를 피해준다든지 마스크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체 생활하는 곳은 늘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아웃브레이크가 많은 것도 네. 밀폐된 공간 안에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간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